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망튜브입니다. 연말 정산하면 부자 된다고요? 연말 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월에 월급? 아니면 13월에 추가 세금? 연말 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연말정산 시리즈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맞벌이 부편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할 때 2명 각각 따로 연말정산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합산으로 한 명에다가 연말정산을 물어줄지 많이 좀 헷갈리시죠? 아예 이 영상에서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연말정산 시리즈는 좀 앞선 영상들을 보셔야 좀 이해가 되고 사고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앞선 영상들을 하나씩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연말정산으로 부자된다 첫 번째 편에서는 연말정산 플로우를 설명을 드리면서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자세 5가지를 함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으면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봐드린 자세를 아예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영상을 이해하신다면 2편으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2편에서는 연말정산을 봐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환급을 받는 기초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수와 상수로 연말정산 여러 요소들을 나눠서 우리는 상수 이외의 변수인 세율과 소득공제를 건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구체화시켜서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된다 3편에서는 소득공제 중에서도 신용카드 공제 등이 포함된 기타 공제가 아니라 인적공제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말정산 4편 맞벌이 부부 편입니다. 거의 요즘은 남성, 여성이 이제 가사도 같이 하고 이제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더 확대되리라 보는데, 그러면 거의 연말정산을 할 때 맞벌이 부부는 같이 해야 될지 아니면 따로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간단히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1편, 2편, 3편을 들어야 이해가 한 번에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강조드립니다. 2편 아니면은 지금 급하시다면 3편이라도 2편이라도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아요. 자, 2편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때는 세율과 소득공제를 건드려야 한다고 했죠. 자, 지금 맞벌이 부부 편은 지금 이 세율 부분입니다. 딱 정리하면은 지금 소득이 두 분 다 매우 높은 경우, 아니면 소득이 높지는 않은 경우, 아니면 소득이 한 명은 높고 한 명은 낮은 경우,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이 둘 다 높다. 둘 다 1억씩 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씩 번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이 과세 표준은 아마도 소득 구간 세율 24%를 매기는 이 구간에 과세 표준이 들어가 있을 가망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좀 따로따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24%에서 세율을 15%로 낮추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1억씩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도 이제 과세 표준은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리라 예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 명으로 모은다고 해서 15%로 과세 표준을 내리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한 명은 높고 한 명은 낮은 경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 명의 소득이 1억인데 한 명의 소득이 그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과세표준으로 치면은 1억을 버시는 분은 아마 세율 구간이 24%에 있을 거고 4천만 원 버시는 분은 15%에 돼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 연말정산을 몰아서 그 지출, 가능하면은 그 카드죠. 카드든 여러 가지 상품이든 아니면 인적공제든 그거를 소득이 높은 편으로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기존에 한 명은 세율이 15%였고 한 분은 세율이 24%였는데 그 세율 24%였는데 그 세율을 15%로 내릴 수도 있겠죠. 전세 전략을 잘 짠다면. 구체적인 것은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소득이 다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4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은 약 과세 표준은 한 1,600, 한 1,800 정도가 될 텐데 이 경우에는 한 군데로 몬다 하더라도 큰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행정적 편의를 생각을 해서 뭐 둘이 따로 통장을 걸기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한 명을 몰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연말정산에서 변수라고 했죠. 변수에서 이 부분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세율입니다. 세율인데 일반적인 부부에서 한 명의 소득이 높고 약 1억으로 가정을 하고 한 명 소득이 한 4천만 원인 경우에 1억인 그 분의 세율을 24%에서 15%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소득이 높은 분 쪽으로 뭐 카드 지출이나 아니면 상품 등을 쭉 몰아줘서 그분이 연말정산을 받게 해서 세율을 24에서 15%로 획기적으로 낮춘다. 네, 좀 빨리 달려왔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맞벌이 부부 편 그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딱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리즈는 계속 될 겁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시스템에 아마 입력을 하게 되었을 텐데 계속 이게 연말정산을 이어서 할 거니까 많이 좀 봐주시고요. 이렇게 망트브는 여러분의 재택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으로 부자 되실 거죠?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겠습니까?